800억 원대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싼 파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격을 위해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지만 야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긴축 재정을 한다더니 대통령만 예외냐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800억 원대 새 영빈관 신축을 놓고 야당 비판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행사를 준비했지만 경호가 어렵고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며 국격에 맞는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러면 완전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긴다며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초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 원이 든다고 했던 건 직접 이전 비용을 말했던 것뿐이라며 영빈관처럼 부속 시설에 드는 돈까지 합쳐 말한 건 아니었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세금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뭘 급하다고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허분단 이해가 안 되고 영빈관 예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0,000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다. 수재민들은 지원금 200만 원으로 도배도 못하고 있는데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 되겠냐며 국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들어가면 영빈관을 옮기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녹취를 상기시키며 신축도 결국 무속 때문이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영빈관 신축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속인의 충고에 국민 혈세 879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채로 여기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이 불효 불급한지 따져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은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기본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X표만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 판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이전 총 비용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깎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여성 영무원이 숨진 신당역에는 오늘 하루 종일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가해자에게 시달리면서도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 봐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 앞. 시민들이 가져온 흰 국화꽃이 수북이 쌓이고 벽에는 추모 글귀가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성별과 나이 구분 없이 현장에 온 시민들은 가해자는 물론 또다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사회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손녀딸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분이 이미 위협을 느꼈다는데 왜 못 지켜줬냐는 거. 숨진 영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는 시민도 만났습니다. 10,000원짜리를 지폐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어젯밤 늦게까지도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지켜보던 역사 보안관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스토킹 범죄가 이제는 좀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빈소 분위기는 온종일 침통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스토킹에 시달리면서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내색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될까 봐 전혀 내색을 않고 안 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눈치 못 채고. 특히 법원이 지난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해자가 구속이 안 됐었잖아요, 처음에. 그거는 뭐 말하고 말 것도 없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겠죠. 또 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피해자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가지고. 피해자에 대해선 부검과 입관식이 진행된 가운데
발인 등 향후 장례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은 전 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 측이 경찰에 접근해 수사 기밀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예. 회장님 들어오시고 주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 봐.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할까 해서.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은 실제로 경찰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은 시장 쪽에 전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관은 4천억대 지역개발 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해달라, 자신의 지인을 승진시켜달라고 은 시장 측에 요구했고 이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작년, 재작년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는 대박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너도 나도 공모주 청약에 뛰어들었고 한 주라도 더 배정받으려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2배씩, 3배씩 주가가 뛰는 이른바 따상은 마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 주가는 어떨까요? 고점보다 70% 넘게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니 따상 신화는 옛말이 됐고 지금은 계획하던 상장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무려 64조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가는 6만 5천 원이었는데 계속 폭등해 5달 만에 3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공모가보다는 높지만 고점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70%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모두 작년에 대박을 친 공모주들. 하지만 역시 지금은 처참합니다. 두 종목 모두 공모가보다 30% 정도 떨어졌고 고점보다는 70%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난 돈이 풀린 작년과 재작년, 사람들은 제로금리를 틈타 너도 나도 빚을 내 공모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넣어야지. 그냥 5만 원 이거 이자가 한 푼도 없어요. 기업들은 이 열풍을 틈타 앞다퉈 상장했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기업은 89개. 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2인 60개는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금리가 뛰고 돈줄이 마르면서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이 기대되던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원스토어, 올리브영, 쓱닷컴이 줄줄이 상장을 미루거나 관망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받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런 식으로 IPO 시장이 계속해서 주춤하고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한 달 전 상장한 소카는 따상한커녕 주가가 계속 추락해 공모가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공모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모가를 정할 때 크래프톤은 월트 디즈니, 카카오페이는 페이팔을 비교 기업에 올렸다가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받고 공모가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불과 3일 만인데 이 대표의 최측근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본사.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파란 상자를 차에 옮겨 싣습니다. 서류 좀 확보하셨어요? 의미 있는 자료?
성남시 체육진흥과 등 일부 사무실, 성남FC에 50억여 원을 후원했던 두산건설 등 모두 20곳도 동시에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넘긴 지 사흘 만에 대대적인 추가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 성남FC 예산으로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이 지난 2015년에서 2018년에 걸쳐 자신들이 성남에 갖고 있는 병원 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5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하게 청탁하지 않았다 해도 서로 사정을 알고 대가성 후원을 했다는 건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묵시적 청탁에 추가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와 각종 현안이 있으면서 역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던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야당 대표를 겨누고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날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